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 영상 그 두 번째 편인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이야기하다만 데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염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데님 원단, 염색이라는 건 사실 색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옷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님 원단에서만큼은 정말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염색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까지도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시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님이라는 어떠한 그 원단은 사실 짜임의 이름이지 색깔까지도 남색인 게 모두 데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짜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데님 짜임을 갖고 있으면 데님 원단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저번 영상에서 살짝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선염이라고 이제 먼저 염색이 된 실을 가지고 원단을 짭니다. 데님 원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고 색상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인디고 염색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염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원료는 이제 식물성 염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디고 페라라고 하는 쪽이라는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에서 추출한 이제 염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천연 염료를 그대로 썼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착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화학이나 이제 일반적으로 유황을 많이 섞는데, 화학 제품들을 조금 섞어가지고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이 어떤 염료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로프 다잉이라는 방식으로 염색을 한다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제 로프 다잉 자체는 사실 뜻하는 바는 선염을 뜻하긴 합니다. 먼저 로프를 먼저 염색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데님 원단에 사용하는 이 실의 로프 다잉을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은, 인디고의 염료가 실 안에 깊숙이 침투하기 전에 린스를 해서 이제 실 가운데 하얀색, 보통 에쿠르 색상의 원형 색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주변으로 켜켜이 코팅이 되듯이 염색을 하는 방법을 그냥 우리가 이제 인디고 로프다잉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꼭 이렇게 로프다잉된 실을 청바지로 만들면, 그러니까 데님 원단 짜임으로 만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님 원단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짜서 이제 데님처럼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다른 인디고 색상 직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로프다잉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예전에 완전 손으로 하는 방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하얀색 실을 이제 염료통에다 담궜다가 너무 오랫동안 담궈두는 게 아니라 잠깐 담궜다가 다시 건져 올려서 물에 씻어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기 중에 약간 산화를 시킨다던가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처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실 주변에 묻어있는 염료가 좀 굳게 한 다음에 또 다시 넣어서 이 반복 작업을 통해서 더 짙은 인디고 색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브랜드들은 이 염료통마다도 염료의 어떤 농도를 좀 다르게 해서 점점 더 짙은 인디고의 컬러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실을 사용해서 원단을 짜서 그 원단을 쓰는 브랜드도 많아요. 사실 이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손으로 하면 정말 번거롭고, 아직 일본의 몇몇 브랜드들은 실제로 손으로 다잉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아이즈미라고 해서 아이조마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철자를 그냥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핸드로 다잉을 하는 기법,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원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생산 효율이 안 나오겠죠. 요즘은 굉장히 거대한 인디고 로프 다잉 머신이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보이시는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기계가 되게 크잖아요. 이 큰 게 이 밑에 있는 염료통에 이제 실이 들어가서 잠깐 담궈졌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린싱을 거쳐가지고 산화된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굉장히 짙은 색상의 인디고 컬러의 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염료의 세팅 값을 조금씩 그러니까 염료의 농도의 세팅 값을 점점 더 짙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공장들이 있고 보통 그런 원단을 우리가 좀 고급 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청바지를 보면은 짙은 인디고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컬러, 블리치 컬러부터 시작해서 뭐 미드블루 데미지 뭐 이런 등등등등 이렇게 워싱을 다 작업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이게 사실 염색을 얼마나 이렇게 좀 잘 나누어서 되게 그 반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정도 아니면 그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단편적으로 당연한 건데 뭐 한두 번 이렇게 담궜다가 넣었다 뺐다 했으면은 사실 크게 컬러의 그레이딩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산출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한 20개가 넘는 다른 농도의 염료통을 한 차례씩 지나가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원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벗겨내면은 19번째, 18번째, 17번째 등등등 더 깊이감 있는 색감 표현이 가능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좋은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데님 팬츠는 DSLR 같은 좋은 완전히 풀프레임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같은 선명도가 나온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원단으로 만들어진 어떤 데님 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핸드폰 같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처럼 그 정도의 선명도가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핸드폰 성능도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청바지의 어떤 원단의 그레이드도 생각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좀 저렴한 원단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치만 이걸 진짜 좋은 것까지 같이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선명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우리도 이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 정도의 색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염색된 실을 가지고 3x1 조직감으로 짜여치면 그게 곧 데님 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염색 과정을 굉장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쉽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청바지의 다양한 색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청바지가 만들어질 때는 열의 9은 대부분 완전히 엄청 진한 인디고 컬러를 띱니다. 혹은 처음에 염색했던 사용했던 그 실의 색상을 가지고 바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바지를 가지고 이제 워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데미지를 준다던가 황토를 뿌린다던가 등등등 요런 약간 사람 같은 어떤 모양에다 입혀가지고 막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 원단을 약간 긁어내고 데미지를 줘가지고 일부러 색감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켜켜이 잘 코팅이 되듯이 염색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바지의 색감이 표현할 수 있는 색감이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열의 9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라면은 또 어떤 과정에서는 일단 원단에서부터 이미 그레이딩을 나누어 가지고 색감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원단을 판매하는 원단처도 있어요. 그래서 원단처 자체적으로도 이제 생산할 때 완전 짙은 인디고부터 조금 미디움 블루, 좀 연청까지 이렇게 그냥 그레이드를 다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단을 써서 조금만 데미지를 줘가지고 디테일만 살리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여러가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열의 9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은 사실 원래 진한 인디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개념이 바로 생지 데님입니다. raw 데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raw 데님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생지 데님과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좀 허용할 수 있는 생지 데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는데 일단 완전히 진짜 생지 데님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원단을 짜서 그 원단째로 바지를 만든 다음에 바지가 출시가 되면 그게 바로 진짜 raw 데님, 생지 데님입니다. 생 원단을 가지고 만든 바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생지 데님은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셀비지 원단 이제 구형 방직기로 짜여진 셀비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생지 데님으로 만들었을 때 수축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바지가 틀어지는 것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일단 수축하는 정도가 심한 이유는 원단 짜임 자체가, 세비지 원단을 짜는 구형 방식기 자체가 짜임을 엄청 쫀쫀하게 짜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짜임이 쫀쫀하지 않기 때문에 첫 세탁을 할 때 짜임이 쭈그라들면서 바지가 한 방에 수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지가 돌아가는 건 왜 돌아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돌아가냐면은 이제 3x1이라고 조직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트윌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결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지가 쪼여들면서 원단의 이제 그 가로실과 세로실의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원단이 풀리려고 하는 힘 때문에 바지의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바지가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반시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단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게 원래 보통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등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오리지널 생지 데님들은 좀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거기다가 착용감이 좀 안 좋은 것도 또 역시나 그 생지 데님, 오리지널 생지 데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생지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 몇몇 브랜드에서는 나오기는 합니다. LVC 같은 경우에도 리지드 버전 같은 경우가 뭐 생지 데님, 완전히 생지 데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예전에 리바이스에서 슈링크 투 핏이라고 해가지고 딱 그 입고 물에 들어가면은 약간 체형에 맞게 그 슈링크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바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보통 진짜 생지 데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사회 통념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생지 데님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요거는 옛날 방식이라 너무 극단적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도 생지 데님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저는 프리슈렁큰 원단을 쓴 겁니다. 프리슈렁큰 원단이라고 해서 미리 방축 가공이 된 원단, 그러니까 방축 가공을 제외한 다른 가공이 들어가지 않은 원단까지도 저는 생지 데님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것까지 표현을 안 해버리면은 진짜 너무 진짜 이제 더 이상 생지 데님은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프리슈렁큰, 그러니까 이제 방축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문제, 바지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변형이 많이 되는 거, 요거만 딱 잡아가지고 나오는 굉장히 짙은 인디고 색감의 바지를 뜻합니다. 일단 풀카운트나 일본 브랜드들은 보통 이제 프리슈렁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워시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탁을 한번 하는 거예요. 세탁을 한번 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조금 더 린스도 넣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원워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촉촉한 촉감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오리지널 생지 데님을 한번 세탁했을 때처럼 살짝 바지가 돌아가는 거,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일반적으로 표기 사이즈보다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말 많은데, 예전에 좀 일본 브랜드에서 복각을 중시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4 사이즈의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이제 워싱을 한번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줄어서 체감되는 사이즈가 32가 된다거나 33 정도 사이즈감이 된다거나 뭐 요렇게 조금 줄어서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 원워시 데님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가능하면 피팅을 한번 해보시고 좀 사이즈를 맞춰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 거기에 써있는 표기만으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품마다의 사이즈 편차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워시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원단을 한번 방축 가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좀 흔하게 좀 접하게 되는 샘포라이징 방식입니다. 샘포라이즈라고 보통 부르고, 이제 언샘포, 샘포, 이 말도 언샘포라이즈는 이제 그 샘포라이징 가공을 하지 않은 거, 샘포라이징은 샘포라이징 가공을 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샘포라이징 방식 자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열과 압력을 통해서 원단을 수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원단을 딱 펴놓고 다림질 한번 딱 해가지고 원단 쫙 쪼그라들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열과 압력을 사용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원단이 정말 빳빳해지고 딱딱해지고 약간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런 원단을 해외에서, 유럽 쪽에서 또 드라이 데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누디진의 드라이 스트레치 이런 거는 스트레치 원단을
드라이하게 이렇게 그 샘플라이징 시켜서 나왔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샘플라이징 방식도 있고 원워시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샘플라이징 방식은 보통 유럽 브랜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조금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정말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샘플라이징으로 해서 만들어진 바지 같은 경우에는 원워시 바지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바지가 돌아가거나 통이 돌아가거나 형태가 많이 변하는 경우는 조금 덜해요. 물론 이 형태가 변하는 거에는 원단의 짜임이 셀비지 방식으로 만들어졌냐 아니면은 넌 셀비지 방식이냐 혹은 짜임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짜았나 어느 정도 느슨하게 짜았나 어느 정도 불규칙적으로 짜았나에 따라서도 다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펙의 셀비지 데님이라고 했을 때 원워시로 해서 생지에서 원워시 하면은 많이 돌아가지만 샘플라이징 바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나는 모던한 스타일의 제품을 좀 좋아한다. 너무 빈티지 복각의 청바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시면은 사실 원워시 바지보다는 샘플라이즈 가공되어 있는 조금 그런 생지 바지를 찾으시는 게 오히려 더 취향에 잘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과정에서 색감도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워시를 하시면은 조금 더 남색에 가까워집니다. 남색에. 그리고 샘플라이징 방식 같은 경우에 조금 파랗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